명문대 졸업장, 대기업 과장, 따뜻한 부모님, 반듯한 집안. 딸의 남자친구를 처음 봤을 때 이 엄마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겠다. 그런데 졸업장은 위조였습니다. 회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돈을 주고 고용한 배우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거짓의 한복판에서 딸은 3년 동안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남편이 힘들어하는 거야.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면 진짜 분노하실 겁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딱 5초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영상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이 보셔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혹시 알림까지 설정해 주신다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박수진 씨는 그 남자를 처음 만난 날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2019년 봄 지인의 소개로 나간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 나타난 남자는 키도 훤칠하고 말도 잘하고 무엇보다 예의가 남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태준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첫 인사부터가 달랐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고 눈을 마주치는 방식도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수진 씨는 그날 집에 돌아와 엄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좋은 사람 만난 것 같아. 수진 씨 어머니 이정숙 씨는 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딸이 이 정도로 설레는 모습을 보인 건 꽤 오랜만이었거든요. 어떤 사람인데? 대학교 사범대 나왔고 지금 유명 식품 대기업 다닌대. 나이도 딱 적당하고 엄마 진짜 괜찮은 것 같아. 그 말 한마디에 이정숙 씨의 마음이 살짝 기울었습니다. 물론 아직 만난 적도 없고 검증된 것도 아무것도 없었지만 딸이 저렇게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일단 만나봐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주 후 태준 씨는 수진 씨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이정숙 씨의 표현을 빌리자면 완벽한 인상이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범상치 않았어요. 옷도 단정하고 선물도 제대로 챙겨왔고 앉아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말 하나하나가 다 논리적이고 똑 부러지더라고요. 사위로서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태준 씨는 식사 자리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지방 출신인데 어렸을 때부터 공부가 좋았어요. 부모님이 형편이 많이 어려우셨는데 열심히 해서 장학금으로 대학교 다니고 지금은 회사에서 팀장 밑에서 실무를 맡고 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수진이한테 잘해주고 싶습니다. 이정숙 씨는 그 말을 들으면서 눈시울이 붉어졌다고 합니다. 어릴 때 고생한 사람이 마음이 따뜻하다고 하잖아요.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서 그냥 믿게 됐어요. 남편 박성원 씨 역시 태준 씨에게 호감을 가졌습니다. 사위 될 사람이 술도 적당히 마시고 어른한테 공손하고 직업도 탄탄하고. 뭘 더 바라겠어요. 딸이 복 받았구나 싶었죠. 그렇게 두 사람은 1년의 연애 끝에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결혼식 날 태준 씨의 부모님도 참석했습니다. 점잖은 인상의 아버지와 인자한 미소의 어머니. 이정숙 씨는 사돈 내외와 손을 맞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 잘 부탁드려요. 저희가 더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들이 좀 부족하지만 수진 씨한테는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 웃음이, 그 따뜻한 손이, 그 말 한마디가 전부 연기였다는 사실을 이정숙 씨가 알게 되기까지는 2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혼 초반 모든 것은 표면적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태준 씨는 명절마다 장인 장모에게 고가의 선물을 챙겨왔습니다. 100만 원짜리 홍삼 세트, 백화점 상품권, 고급 한과 세트. 생일에는 꽃다발과 함께 케이크까지 들고 왔습니다. 생활비도 넉넉하게 붙여줬습니다. 이정숙 씨는 주변 친구들한테 은근히 자랑했습니다. 우리 사위? 진짜 좋아. 선물도 잘 챙겨오고 딸한테도 잘하고.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다니까. 그런데 첫 번째 이상한 신호는 결혼 6개월째에 왔습니다. 수진 씨가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좀 이상했습니다. 엄마, 나 요즘 좀 힘들어. 왜? 태준이가 뭐라 했어? 아니, 그냥 내가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아서. 태준이가 가끔 그런 말을 해. 내가 더 노력해야 한다고. 이정숙 씨는 처음엔 신혼부부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갈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 그래, 처음엔. 서로 맞춰가다 보면 나아져.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수진 씨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정숙 씨가 딸을 만나면 예전에 그 밝고 활달하던 딸이 아니었습니다.
말수도 줄었고 눈빛도 어딘가 공허해 보였습니다. 수진아, 너 요즘 왜 그래? 얼굴색도 안 좋고. 아니야, 엄마. 괜찮아. 태준이가 뭐라 하는 거야? 얼마 전에도 내가 힘들다고 했잖아. 수진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태준이는 나한테 기대치가 높은 거야.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래. 내가 좀 더 노력하면 돼. 이정숙 씨는 그 말이 어쩐지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게 남편이 아내한테 할 소리인가? 그래도 이정숙 씨는 직접 나서지 않았습니다. 딸의 결혼 생활에 부모가 너무 개입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두 번째 이상한 신호는 결혼 1년 차 명절이었습니다. 추석에 태준 씨가 고급 과일 세트를 들고 처갓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정숙 씨는 우연히 딸의 통장 내역을 보게 됐습니다. 딸이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 식탁 위에 놓인 통장 한 페이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숫자들을 보는 순간 이정숙 씨는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딸이 몇 년에 걸쳐 조금씩 모아온 비상금 통장이었는데 잔액이 예상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그것도 최근 몇 달 사이에 눈에 띄게 줄어 있었습니다. 수진아, 이 통장 요즘 왜 이렇게 빠져나갔어? 수진 씨는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아, 그냥 생활비 좀 썼어. 별거 아니야. 생활비가 왜 비상금 통장에서 나가? 태준이 월급은 어디 쓰이는 거야? 태준이가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바빠서 내가 잠깐 쓴 거야. 곧 돌려받아. 이정숙 씨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잠깐이 아니라는 걸. 세 번째 이상한 신호는 그로부터 2달 뒤였습니다. 태준 씨가 장모님 생신이라며 들고 온 백화점 상품권. 이정숙 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상품권의 구매 내역을 확인해 봤습니다. 상품권은 태준 씨 명의가 아니었습니다. 박수진. 딸의 이름으로 구매한 것이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이정숙 씨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정숙 씨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같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선물이 딸의 돈으로 산 거라면 생활비도? 명절 선물도 전부? 답이 너무 끔찍해서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정숙 씨는 그냥 덮어둘 수 없었습니다. 딸이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걸 느꼈으니까요. 이정숙 씨는 먼저 태준 씨의 회사에 전화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딸에게 들었던 회사 이름을 검색하고 대표 전화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인사팀인가요? 저 강태준 씨 재직 여부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그런데 전화기 너머에서 돌아온 대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강태준이요? 잠깐만요, 저희 회사에 그런 분 없으신데요. 혹시 부서 이름 알고 계세요? 마케팅 쪽이라고 들었는데요. 마케팅팀에도 그런 분 없습니다. 혹시 다른 회사 아닌가요? 이정숙 씨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없다고? 재직자가 없다고? 혹시 회사 이름을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어 딸에게 물어봤습니다. 딸에게 의심을 주지 않으려고 아무렇지 않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태준이 회사 이름이 정확히 뭐야? 엄마 친구가 거기 아는 사람 있다고 해서. 수진 씨는 회사 이름을 말해줬습니다. 이정숙 씨는 그 이름으로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강태준이라는 직원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대학교였습니다. 태준 씨가 졸업했다는 대학교 사범대학 행정실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교통편도 불편한 먼 거리였지만 이정숙 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학적 조회 좀 하고 싶은데요. 졸업생 확인이 가능한가요? 어떤 분이신가요? 강태준 씨요. 이 학교 사범대학 졸업했다고 해서요. 직원은 잠시 검색을 하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죄송한데요. 저희 학교에 그런 분이 없으세요? 없다고요? 네. 사범대학 졸업생 중에 해당 이름 없습니다. 이정숙 씨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학교 복도 의자에 잠시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됐습니다. 회사도 없고 학교도 없다. 그럼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야?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이정숙 씨는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직장이 별로거나 학벌이 낮아서 거짓말을 한 거라면 그나마 이해할 수 있었을 겁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건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꾸며낸 신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의문은 하나였습니다. 이 사람의 진짜 정체는 무엇인가? 이정숙 씨는 조용히 사설 탐정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탐정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틀이 지난 후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접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목소리가 무겁게 깔린 이유를 이정숙 씨는 사무소 문을 열기도 전에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탐정이 내민 서류를 받아든 순간 이정숙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파일 첫 장에는 강태준의 실제 신분 조회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는 고졸이었습니다. 사범대학은커녕 대학 자체를 다닌 기록이 없었습니다. 직장? 마지막으로 확인된 근무지는 3년 전에 그만둔 작은 배달 대행 업체였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출근한다고 나가는 건? 저희가 일주일간 미행했습니다. 주로 PC방이나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점심시간대에 저가 식당에서 혼자 드시고 저녁 때 귀가하더라고요. 넥타이까지 메고 나가셨는데 이정숙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장이 더 충격이었습니다. 탐정이 말했습니다. 결혼식 때 오셨던 부모님이요.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하객 대행 업체를 통해서 고용하신 겁니다. 실제 강태준 씨의 부모님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하객 대행 서비스요. 결혼식이나 중요한 자리에 가족인 척 참석해주는 업체인데 강태준 씨가 그 서비스를 이용해서 가짜 부모님을 데려온 거예요. 심지어 명절 때 오셨던 분들도 같은 분들이에요. 같은 업체 직원들로 추정됩니다. 이정숙 씨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명절날 손을 잡고 우리 아들을 잘 부탁한다고 했던 그 시어머니가 사실은 돈을 받고 고용된 배우였다는 것.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탐정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금 흐름도 조사해 봤는데요. 강태준 씨는 실제로 수입이 거의 없습니다. 생활비, 명절 선물, 외식비, 심지어 저희한테 확인된 바로는 그 하객 대행 비용까지 전부 배우자분 통장에서 출금된 내역이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돼요? 탐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약 2년치 합산으로 대략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입니다. 이정숙 씨는 눈앞이 까매졌다고 했습니다. 딸이 직장 다니며 결혼 전부터 틈틈이 모아온 비상금. 그걸 이 사람이 3년에 걸쳐 조금씩 마치 들키지 않도록 계획하듯이 빼다 쓴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장모 앞에서는 선물을 잘 챙기는 훌륭한 사위였고 딸한테는 내가 부족해서 내가 이렇게 힘든 거야라고 말하는 피해자인 척을 했던 것입니다. 이정숙 씨는 차를 타고 집으로 오면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도 너무 무서웠습니다. 이걸 딸한테 어떻게 말하지? 어떻게 하면 딸이 덜 무너지고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날 밤 이정숙 씨는 남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 박성원 씨는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탐정이 잘못 조사한 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직접 회사에도 전화해보고 학교에도 찾아갔어. 없어. 없다고. 명절 때 온 부모님도. 돈 받고 온 배우야. 박성원 씨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아무 말도 못하다가 주먹으로 식탁을 쳤습니다. 그 인간이. 이정숙 씨가 딸에게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한 날은 조사 결과를 받은 지 일주일 후였습니다. 그 사이에도 이정숙 씨는 딸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딸에게 조용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요즘 어때? 그냥 그래, 엄마. 태준이는? 엄마, 나 요즘 내가 너무 못난 것 같아. 그 말에 이정숙 씨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해? 태준이가 그러는데 자기가 이렇게 힘든 게 다 나 때문이래. 내가 좀 더 잘했으면 자기가 이렇게 지치지 않았을 거라고. 맞는 말인 것 같아. 나 진짜 부족한 게 많잖아, 엄마. 이정숙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 딸의 돈으로 먹고 자면서 딸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있는 현실. 이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이정숙 씨는 딸에게 만나자고 했습니다. 태준 씨가 없는 낮 시간을 골랐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딸은 가까이서 보니 더 야위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도 짙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응? 왜, 무슨 일이야? 이정숙 씨는 파일을 꺼냈습니다. 탐정이 작성한 조사보고서, 회사 재직 불확인 서류, 학교 학적 조회 결과, 하객 대행 업체 확인 내역.
그리고 딸의 통장에서 빠져나간 금액 정리 자료. 이게 뭐야, 엄마? 읽어봐. 수진 씨는 첫 장을 넘겼습니다. 처음에는 눈을 가늘게 뜨고 읽었습니다. 뭔가 잘못된 거라고 틀린 정보라고 생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게 진짜야? 응. 회사가 없다는 게 진짜야? 응. 엄마가 직접 전화해봤어. 학교도? 학교 행정실까지 직접 찾아가서 확인했어. 수진 씨는 마지막 장을 봤습니다. 통장 내역 정리표.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수진 씨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이게 다 내 돈이야? 응. 내가 모은 돈인데 이게 여기서 다 나간 거야? 응, 수진아. 명절 선물도? 응. 엄마 생신 선물도? 응. 수진 씨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어깨가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정숙 씨도 함께 울었습니다. 한참 지나서 수진 씨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한테 맨날 내가 부족해서 내가 힘들다고 했는데 나 그 말 믿었어. 진짜로 내가 못난 건 줄 알았어. 수진아, 3년 동안 나 스스로가 제일 문제인 줄 알고 살았어. 내가 더 잘해야 한다고, 내가 더 노력해야 한다고. 이정숙 씨는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하나도. 엄마, 나 너무 멍청했어. 아니야. 이건 그 사람이 나쁜 거야. 내가 순해서 당한 거야. 내가 모자라서가 아니야. 그날 오후 수진 씨는 법률 상담을 받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 예약을 했습니다. 이정숙 씨가 옆에서 같이 했습니다. 태준 씨에게는 그날 저녁 수진 씨가 직접 연락을 끊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단 한마디를 보냈습니다. 알고 있어. 그리고 차단. 이후 강태준은 처음에 해명을 시도했습니다. 문 앞에 찾아오기도 했고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는 문을 열지 않았고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법적 절차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혼인 무효 청구와 함께 사기에 준하는 재산 피해 소송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정숙 씨는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딸이 지금도 가끔 스스로를 탓해요. 내가 왜 몰랐을까? 내가 왜 그 말을 믿었을까? 그런데 저는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속인 쪽이 잘못이지 믿은 쪽이 잘못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착하고 진심인 사람이 손해보지 않았으면 해요. 수진 씨도 짧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없었으면 해서 이 이야기를 알리기로 했어요. 상대방이 완벽해 보일수록 한 번쯤은 의심해 보세요. 진짜 좋은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도 진심이 보이거든요.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몇 번이나 화가 났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갉아먹을 수 있다는 것이요. 그리고 가장 가슴 아팠던 건 수진 씨가 3년 동안 스스로를 탓했다는 사실이었어요. 내가 부족한 거야. 내가 더 잘해야 해.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딸보다 엄마가 먼저 알았고 엄마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디든 달려가는 게 부모니까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관계 안에서 자꾸 스스로를 작게 만드는 분이 있다면 한번 옆에서 이 말을 해주세요. 그거 내 잘못 아니야. 그 한마디가 어쩌면 누군가의 3년을 되돌려줄 수도 있을 거예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